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워볼 내용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미리 이걸 읽어보기 전에 미리 한번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냐면 쉽게 간단합니다. 가격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먼저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가 내려간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죠.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수요가 내려가죠. 근데 가격이 올라가는데 수요도 올라가거나, 혹은 가격이 또 올라가는데 수요가 또 변함이 없거나, 이런 식으로,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란 말은 가격 변화에 따라서 가격이 변하면 수요도 그에 맞춰서, 가격이 1만큼 변하면 수요도 1만큼 변한다. 그럼 이거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단위 탄력적이다. 근데 가격이 10만큼 변했는데 수요는 한 이거보다 10보다 많이 변해야 되니까 한 25 정도 변했다. 그럼 이거는 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탄력적. 반대로 가격이 10만큼 변했는데 수요는 한 10보다 낮은 거, 한 3만큼 변했다. 가격 변화를 수요 변화가 안 따라오니까 이거는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절대치가 100이라고 치고 가격이 10이 변하든 20이 변하든 100이 변하든 수요는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걸 그럼 뭐라고 부를까요? 수요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경우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거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겁니다. 이런 경우 가격이 뭐 100원이 됐든 가격이 만원이 됐든 수요는 100원일 때도 우리는 10개만 수요하고, 이게 만원이 되어도 우리는 10개만 소비하고, 단돈 1원이 되어도 우리는 10개만 소비하는 것. 그러니까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우리는 거의 10개만 소비하는 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죠? 지금 이게 필수제란 이야기죠. 필수제. 소위 말한 필수품. 어떤 게 있죠, 여러분? 반드시 가격 변화가 어떻든 반드시 10개만 소비하는 것. 자, 생수. 보통 사람이 생수를 최소한 생수 1.5리터를 한 10통을 마신다고 칩시다. 이런 경우 생수 가격이 3다수 1.5리터가 한 1,300원 정도 하는데, 이게 물론 우리 집이 원룸이라는 가정하에 원룸 살고 1,300원인데 갑자기 생수가 단돈 100원이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 사재기 하나요? 잘 안 하죠. 그렇다고 13만원이 되었다. 그래서 물을 하루에 한 컵만 마시나요? 그러면 죽죠. 그러니까 우린 늘 정해진 만큼만. 또 다른 예로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지금 코로나 약이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현재는 약이 없지만, 그래서 내가 환자야. 그리고 여기 약이 있고, 약은 가격이 지금 1,000원인데 약을 딱 5알만 먹으면 이제 완치가 된다고 칩시다. 완치가 된다. 그러면 1,000원일 때 5개 소비하겠죠. 근데 이게 100만원이 되었다고 했다. 근데 4알 먹으면 효과가 없어. 딱 5알을 먹어야 효과가 있어. 그러면 총 한 알에 100만원이라고 치고, 그러면 총 500만원이 들겠죠. 그럼 환자는 내가 돈이 아까우니까 한 알만 먹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없죠. 나 죽는데 얼마가 들었든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0원이 100만원이 되어도 5달을 똑같이 소비합니다. 반면에 코로나 약이 단돈 10원이 되었다고 칩시다. 한 알에. 그러면 50원만 있으면 코로나를 완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코로나 약 싸졌는데 한 뭐 100알 정도 사 먹어야지, 이런 친구 없죠 여러분? 전부 10원이라도 5달을 소비합니다. 왜냐면 더 먹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걸 바로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입니다. 반면에 그런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완전 탄력적인 경우는 이제 필수품의 반대말 사치품이 되겠죠. 일명 사치제라고도 합니다. 사치제인 경우는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쓰는데, 이거는 반대로 가격이 미세하게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수요가 미친듯이 날뛰는 겁니다. 즉 가격이 10이 바뀌었는데 10만 바뀌었는데 수요가 막 1000이 되고, 그러다 가격이 1이 되면은 수요가 갑자기 뭐 한 10으로 확 줄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가격이 조금 바뀌는데 수요는 막 많이 바뀌는 것들. 대표적으로 사치품, 일명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뭐가 있을까? 슈프림? 슈프림은 내 세대고 여러분들 세대는 스톤 아일랜드 합시다. 스톤 아일랜드 바람막이가 하나에 한 100만원이다. 100만원인데 100만원일 땐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100만원일 때는 한 10개만 소비를 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게 90만원 됐다. 갑자기 막 100명이 삽니다. 왜냐면 일단 싸졌으니까. 예를 들어 똑같이 엄마 나 스톤 아일랜드 바람막이 사줘, 바막 사줘, 바막 했는데 100만원, 미쳤나봐 얘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어떻게 바람막이 100만원 써 하고 엄마가 안 사주겠죠. 근데 90이 됐다. 엄마 이제 100만원이야, 90만원대야, 세 자리가 아니라 두 자리야. 그러면 우리 아들 추석 선물로 하나 사줄까 하고 하나 둘씩 사주겠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확 늘어나는데, 갑자기 이게 한 보자 70만원으로 합시다. 70만원이면은 거저죠, 거저. 그러니까 갑자기 500명이 더 사. 미쳤죠. 이게 10%가 할인되는데 여기선 거의 한 100%가 더 사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한 10%? 20%? 약 20%가 할인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500%가 또 뛰고, 이런 식으로 가격은 조금만 바뀌었는데 소비는 확 많이 바뀌는 거. 반면에 이게 갑자기 또 한 500만원으로 확 뛰었다. 그러면 한 명이나 두 명이 사겠죠. 왜냐면 솔직히 500만원이면 어지간한 경차 중고값 한 대인데 이거 옷 누가 사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금만 할인해도 많이 사고, 조금만 올라가도 확 많이 안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완전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자, 이해됐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페이지만 이해해도 여러분들이 성공한 겁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량이 어느 정도 변하는지를 상품마다 차이가 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따라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래서 여기 표가 있습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아까 이게 1이 되면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했죠. 가격이 딱 이만큼 바뀌면 수요도 딱 이만큼 바뀌고, 가격이 이만큼 바뀌면 얘도 이만큼, 이런 식으로 얘에 맞춰서 딱딱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게 단위 탄력적이다. 이게 1인 경우. 자,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누어 구한다. 여기 나와 있죠. 가격과 수요량은 음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은 절대값으로 표현한다. 절대값 이거 씌울 줄 알죠, 여러분? 예를 들어 뭐 2분의 1인데 절대값 씌우면 이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라고 하고, 자,
이게 수요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1보다 크면은 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이는 가격의 변화 정도보다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이거의 변화 정도보다 이거의 변화가 더 크다. 자, 맞죠? 맞는 소리죠. 가격 변화율이 이게 뭐 2고 1이다. 그럼 1보다 작아지니까 틀렸죠. 가격 변화율이 1이고 수요량이 2다. 이렇게 해야 1보다 커지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커야 탄력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부른다. 이는 가격의 변화 정도에 비해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맞죠? 이게 커야 이게 크고 이게 작아야 1보다 작아지겠죠. 2분의 1, 3분의 2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죠. 가격이 이만큼 바뀌는데 수요는 이만큼 바뀐다. 그러면 아까 비탄력적이라고 했죠. 탄력적인 거는 가격이 이만큼 바뀌는데 수요량이 이만큼 바뀌는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면 가격의 변화 정도와 수요량의 변화 정도가 똑같다. 이거를 바로 단위 탄력적이라고 한다. 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다. 여기는 안 나오지만 완전 비탄력과 완전 탄력성도 배워야 됩니다. 이가 무한대 값이라면 완전 탄력적, 탄력성이 완전 0이라면 완전 비탄력적. 자, 이걸 이건 꼭 암기사항입니다. 이거는. 자,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 변화율 분의, 이게 변화율이란 뜻입니다.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가격이 변함에 따라 수요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구한 지표. 이게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제부터 경제 용어가 조금씩 어려워질 건데 이 경제 용어를 딱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야 경제를 좀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의해 영향을 받는다. 첫 번째, 대체재의 존재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상품의 대체재가 많을수록 그 상품의 가격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맞죠? 예를 들면 여기 커피, 녹차, 홍차. 얘가 비싸지면은 이쪽으로 몰릴 것이고 또 얘가 비싸지면은 이쪽으로 몰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체재가 많을수록 사람들이 이쪽에 우우 갔다 저쪽에 우우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만약에 홍차와 녹차가 없는 세상이다. 여기는 오로지 커피밖에 없어. 근데 사람들은 커피를 하루에 한 잔은 마시고 싶어해. 그러면 커피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어디 아까는 녹차와 홍차가 있었지만 갈 데가 없잖아. 수요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커피 비싼데 뭐 나의 좀 편안한 라이프를 위해서 계속 소비하자. 비싸도 그래 소비하자.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즉 대체재가 많을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즉 탄력적이다. 대체재가 많은 제품은 탄력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커피나 녹차 등과 같이 비슷한 만족감을 주는 상품이 많을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수요량이 많이 줄어들게 되므로 수요의 가격이 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다. 자,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안 먹어 딴 데 간다 이런 거죠, 여러분. 똑같이 뭐 PC방으로 들어도 그렇죠. PC방이 동네 막 많은데 전부 50분에 1,000원씩 받다가 참고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1시간에 300원인가 500원인가? 1시간에 500원이었습니다. 저 어릴 때는. 아무튼 지금 50분에 1,000원이던데 대부분. 다 이렇게 받는데 갑자기 얘가 딱 100원만 더 올린다.
그럼 다 옆집인데 여기 안 가지. 다 1,000원짜리 이 집 가니까 이 딱 한 칸만 올렸을 뿐인데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이거는 대체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탄력적이다. 반면에 PC방 아무도 없어. 딱 유일무이야. 그럼 50분에 2,000원에도 여러분들은 가겠죠. 승급전이 있기 때문에. 자, 반면에 휘발유의 경우 각 가격이 인상되어도 사람들이 대체제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휘발유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게 될 것이다. 자, 선생님 차는 휘발유를 넣습니다. 만약에 휘발유 차를 넣었는데 휘발유보다 경유가 조금 더 쌉니다. 근데 선생님의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으면 선생님 차는 갖다 버려야 됩니다. 못 써요 그거. 새로 사는 게 더 빨라요. 완전 엔진이 다 녹아버리기 때문에. 즉 휘발유가 가격이 아무리 오른다고 해도 다른 거 경유는 넣으면 차가 망가지니까 못 넣고, 그렇다고 뭐 라이터 가스를 넣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연탄도 못 넣어. 오로지 휘발유 차엔 휘발유만 들어가. 이거 안 넣으면 차가 안 굴러가. 어쩔 수 없죠. 대체제가 없잖아요. 휘발유는 유일무이한 존재. 무엇도 휘발유를 정확하게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왜냐하면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선생님의 자동차는 만당 넣으면 7만원이더라고요. 7만원 정도, 한 50리터 정도? 50리터 넣으면 꽉 찹니다. 즉 선생님도 이 기름 넣을 때 그렇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18,000원이라도 저는 그냥 50리터로 가득 넣고, 지금 가격이 한 1,190원이니까 이렇더라도 선생님 50리터 만딱 넣고, 가격이 오르든가 내리든가 말든가 선생님 무조건 똑같은 50리터만 수요합니다. 이러면 비탄력적인 경우죠. 이해되고 있죠 여러분? 쉽죠 생각보다. 근데 이거 문제 풀면 아마 쉬운 개념은 아닐 겁니다. 자, 둘째,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다르게 나타난다. 쌀과 같은 필수품의 성격을 가진 상품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사치품의 성격을 가진 상품의 경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큰 영향이 있다. 이거 선생님이 아까 말한 내용이죠. 필수품은 뭐다? 필수품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필수품은 비탄력적이다. 비탄. 왜냐면 이 자동차 입장에 선생님은 이제 차로 출퇴근하기 때문에 차가 없어서 걸어서 학교에 온다면 아마 한 3시간 걸릴 겁니다. 차가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차와 휘발유는 필수제야. 그래서 이 필수제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다. 즉 가격이 이렇게 바뀌든 나는 항상 똑같은 양만 수요한다. 거의 뭐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튼 비탄력적이다. 그 다음 필수품, 사치품. 자, 또 자동차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브루스 원샷 있죠. 브루스 원샷. 이거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비타민 알약이야. 여러분 비타민 알약 안 먹어도 살아갈 수 있지만 먹으면 이상하게 뭔가 좀 몸이 좀 가벼워지고 그런 게 느껴지죠. 한약 같은 존재지, 한약. 그래서 브루스 원샷을 자동차에 넣으면 자동차가 좀 더 부드럽게 나가고 엔진이 좀 더 부드러워지고 차의 수명이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선생님은 단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 좀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고, 왜냐면 딱히 체감도 안 되고 그래서 한 번도 안 사는데, 왜냐면 브루스 원샷이 잘은 모르지만 하나에 지금 6만원 정도? 정가로 하면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하는데 아무튼 6만원이라고 치고, 6만원이면 여러분 6만원이 뭐 알 수 있죠. 햄버거 세트가 8개 맞나? 12개를 사 먹을 수 있네. 빅맥 세트 12개를 나옵니다. 그러면 거의 약 2주 동안 매일마다 빅맥 세트를 사 먹을 수 있어. 그 돈으로 굳이 필요하지도 않은 브루스 원샷을 안 사 넣겠죠. 근데 이게 갑자기 한 10,000원 됐다. 10,000원이면 그냥 사 먹지. 햄버거 2개 먹느니 내 차 좀 더 오래 탈 수 있게 사 먹으니까. 이런 식으로 탄력적인 경우가 되겠죠. 그 외 여러분들로 치면은 여러분들의 사치품, 아까 스톤 아일랜드 예를 들었고 또 뭐 있을까 여러분? 이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이게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사치품 뭐가
뭐가 있을까? 오케이.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여러분들의 사치품을 제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오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가격이 변할 때 소비자들이 소비 습관을 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예를 들어보자. 자, 단기적으로는 휘발유의 가격이 올라도 휘발유의 수요량을 많이 줄이긴 힘들다. 맞죠? 왜냐면 나는 뭐 하루에 10km씩 운전을 해가지고 한 달로 치면 약 300km를 운전하는데 휘발유 가격이 갑자기 1,000원에서 5,000원으로 확 뛰었다. 이 미친 가격이죠. 이거는 이러면 지구 망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뛰었는데 당장은 이제 그렇다고 해서 차가 없으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당장 계속 이걸 유지를 하겠죠. 계속 일단 5,000원 넣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차를 몰다가 도저히 방법이 안 나오니까 안 되겠다. 나중에는 자전거는 힘드니까 전기 자전거를 좀 구입한다던가 아니면 선생님 스쿠터 탔었으니까 이제 오토바이를 다시 구매한다던가. 오토바이 연비 좋습니다, 여러분. 타라는 건 아니고 절대. 그래서 많이 줄이긴 힘들다. 그래서 계속 타다가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생활 방식을 서서히 바꾸면서 전기 자전거라던가 오토바이라던가로 바뀌겠죠. 바꾸면서 휘발유의 수요량이 줄어나갈 것이다. 즉 처음에 단기적으로는 일단 휘발유가 가격이 올라도 계속 타야 되니까 비탄력적인데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처 방안을 모색할 거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바뀌겠죠. 가격 올랐으니까 너네 거 안 해. 이런 거니까. 즉 시간이 지날수록 수의 가격 탄력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장기적으로는 탄력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넷째, 상품이 소비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에 따라서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소비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큰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면 가격이 이만큼 바뀌면은 수요는 이만큼 바뀌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소비 예산에서 차지한 비중이 가장 크다. 선생님은 월급에서 대부분을 주식을 사는 데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식은 밥 먹는 라이스, 그 주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회사의 주식을 많이 사는데 큰 상품일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선생님이 월급을 받으면 지금 요즘 투자하고 있는 게 보자. 요즘 해외 주식 많이 해가지고 요즘 해외 주식이라고 미국판 배달의 민족 주식을 좀 사고 있습니다. 이걸 선생님이 주요 소비하는 건데 이게 지금 일주에 한 $2 정도 하는데 이게 근데 갑자기 $200로 뛰었다. 그래서 $2일 때는 선생님이 한 달에 한 100개 정도 샀다면 $200 뛰면 한두 개밖에 못 사겠죠. 대표적으로 아마존 주식이 제 월급으로 하나도 못 삽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런 경우가 되겠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해가 좀 됐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봐야지. 일단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거 공식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쉽죠? 그냥 가격이 얼마나 바뀌는지에 따라 수요량의 변화. 그냥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가격분의 수요량.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뒤에 변화는 알아서 붙이시고. 비탄력적이다. 수요량이 0보다 작다를 뜻한다. 자, 하늘 색깔이 단위 탄력적인 경우고 이거는 1이 되겠죠. 근데 반면에 1보다 밖에 있는 거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이거는 탄력적이다. 이거는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다. 이런 경우가 되겠고 여기서 그럼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와 완전 탄력적인 경우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끔 뭐가 될까요? 이거는 완전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완전 탄력적인 경우 완전 탄 그럼 완전 이 직선 이거는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완비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거 구별하는 게 쉬운 게 선생님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공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탱탱볼이야. 탱탱볼은 여러분 모를 수도 있으니까 농구공 잘 튀어오르죠. 이 농구공이 어디 이 A, B, C 중에 어디에 맞아야 제일 높이 튕겨져 나갈까? 자, 몇 번일까? 정답은 A죠. 물론 여기서 가장 잘 튕겨 나가려면은 이게 되겠죠. 자, 다시 A, B, C, D, F라고 합시다. 가장 잘 튕겨 나가는 경우 완전 직선이 F가 제일 잘 튕겨 나가겠고 F. 자, 그 다음 잘 튕겨 나갈 만한 거 A겠죠. 그나마 완만하니까 이게. 그 다음 A가 되겠고. 왜 이래? 왜 이래 진짜? 됐다. A가 되겠고, 그 다음은 B, C, 마지막으로 이 D는 안 튕겨 나가겠죠. 결국 그냥 공이가 이렇게 쑥쑥 빠질 거니까 맞을 데가 없잖아. 안 튕겨 나가니까 E는 D는 마지막. 자, 여기서 그럼 F가 뭐냐? 이거는 완전 탄력적이다. A는 그냥 탄력적이다. B는 단위 탄력적이다. 단위탄력적이다. C는 비탄력적이다. D는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쉽죠? 그냥 딱 뭔가 이 그래프 곡선을 보고 이 정도, 자, 뭐가 탄력적인지 고르시오. 당연히 이거죠. 공을 떨어뜨렸을 때 더 잘 튀어올 만한 것들. 직선에 가까울수록 제일 잘 튀어오르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죠,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수요와 가격 탄력성을 이 한 페이지로 설명하기엔 정말 아쉬운데, 일단 진도 먼저 나가고 다음 시간에 일단 진도 먼저 다 빼고 이거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모르겠는 거 있으면 더 수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